ESG 랩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는 김영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지주회사에서 넷제로라고 얘기를 하면 지주회사의 형태가 다양하겠지만 저희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보기 드물게 국내에서 순수 지주회사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무실만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저희가 본사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주회사가 넷제로를 할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반 회사로 가면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지주회사가 넷제로를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렇지만 저희가 평가를 받거나 대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지주회사도 저희는 이제 SK 가스를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오일앤가스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발표 자료는 앞전에 이제 두 제조업체에서도 발표를 하신 것들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것들이고, 저희는 이제 지금 앞에 청중들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투자자나 주요 이해관계자들한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넷제로를 어떻게 지주회사로서 이끌어 갈 건지,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이 내용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이제 좀 양해 말씀 드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넷제로의 타겟 이어란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내부 진행 중이라서 X로 쳐놨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서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SK가스를 종속회사로 갖고 있고 D&D, SK케미칼, 그 다음에 바이오사이언스가 손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양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대고 어떻게 이걸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될지 매우 난감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주 회사다 보니까 SK그룹에서는 ESG를 인프라를 갖고 이 지주 회사가 소유한 회사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주회사에서 ESG 활동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각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달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상장회사들이 조금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원 활동들을 주로 하다 보니 저희가 넷제로 계획을 할 때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4가지 질의사항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지주회사는 진짜 사무실밖에 없고 전력분이 사용하지 않고 저희 임원들이 드는 차량뿐이 없는데 넷제로를 과연 해야 되는 건가? 만약에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종속회사인 회사도 있지만 공동회사, 관계회사, 손자회사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회사를 소유하다 보니까 이 대상을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하냐가 하나의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정성 확보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제조회사, 특히 저희는 에너지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너네가 넷제로를 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구심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어떻게 이 진정성을 확보하실 것인가에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들을 지금 가장 최선의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이 넷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이행할 것이냐. 세 번째는 그러면 지주회사는 넷제로 관리 목표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운영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이것들을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네 번째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스콥3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콥3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랑 걸쳐진 밸류체인 전체에
온실가스량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4가지 질의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에는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외부 용역을 시켜서 과제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사례를 찾아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앞에서 이제 박세현 위원이나 지금 박사님 이제 그 세종에서 발표하신 박사님의 자료를 보시면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규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할 때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 또 ESG 이거는 또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ESG 전반에 대해서 재무정보랑 일치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온실가스량을 어떻게 일치시켜? ESG 정보를 어떻게 일치시켜?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아시다시피 GRI에서도 사실 재무보고랑 일치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치시켜라라는 하는 규정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IFRS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의견 수렴 중이지만 일반 이제 원칙에 따르면 지금 보시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여기에는 기후정보도 포함이 되겠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이용자에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야 되고 연결하라 그러면 연결 실체에 관련된 지배회사, 종속회사가 모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의 넷제로 의무는 저희 회사에서 발생시키는 전기 사용량이나 임원의 차량에서 들어가는 휘발유나 경유가 아니라 저희가 종속회사로 끌어들이는 회사의 그 매출액을 인식시키는 회사들도 포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SLC 규정에 보면 SLC 규정도 나왔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연결 관련돼서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모든 배출량과 피투자회사의 지분에 비례된 탄소 배출량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온실가스라는 얘기를 할 때 범위가 스콥 1, 2, 3라고 하면은 이 2개 기준을 봤을 때 저희의 종속회사와 공동회사, 관계회사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첫 번째 그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결과는 종속회사는 지금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듯이 모 기업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매출액을 100% 인식하듯이 1, 2, 3는 저희의 배출량이 되는 거고요. SK 디스커버리랑 동일한 연결 실체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의 공동회사나 아직 이제 관계회사들 경우에는 지금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스콥 3에 보면 15번의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량을 인식하듯이 그때는 100% 인식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지분 이익만 인식하듯이 지분법을 통해서 저희가 그 회사에 배출하는 100%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식을 하자라고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모기업의 매출액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건 스콥 1, 2, 3가 모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모기업의 지분법 이익 인식 대상은 스콥 3에 포괄할 수 있게끔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무제표를 보시면 회사에 회사를 연결하다 보면 종속회사에 또 종속회사는 저희의 종속회사가 되고 아주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저희 대상 기업이 되는 기업들을 모두 다 저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할 수도 없고 측정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IFRS의 어떤 정보성이나 아니면 SBTI에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더블 머터리얼리티라고 아시죠? 요즘 최근에 ESG 공시는 우리가 회사에서 외부에 미치는 임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기준을 고려를 해서 ESG 정보를 공시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후 관련돼서도 재무 영향과 환경 영향이 모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준은 5%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의 재무 정보에 매우 영향이 미미한 회사는 제외할 수 있다. 그다음에 SBTI는 아시다시피
저기 IFRS는 재무 정보 공시와 관련된 기준이고, 그 다음에 SBTI는 환경 정보 관련된 공시 기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니셔티브라고 본다면 거기서는 환경 영향이 매우 미미한 5% 미만의 것들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직 경계를 매우 심플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 디스커버리에서 얘기하는 발표량에 이제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조직 경계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SK가스랑 SK플라자만은 저희가 거의 100% 아니 7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기업들이고요. 종속기업의 1, 2, 3는 다 저희 회사의 1, 2, 3에 포함이 되고, 공동 이제 SKD&D라는 상장회사의 외 공동기업들은 저희의 스콥3 지분법 이익에 해당 인식을 해서 스콥3가 15개 카테고리 중에 15번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SK 지금 케미칼이 저희가 최근에 지분을 인수했지만 아직까지 관계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면 SK 케미칼 외 관계기업들은 스콥3 15번에 저희가 지분법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의문은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디 갔을까? 바이오사이언스는 저희가 인식 대상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케미칼의 지분을 만약에 이거는 저도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 회사의 계획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케미칼이 저희의 종속기업에 들어오고 케미칼의 중요한 종속기업에 바이오사이언스가 들어온다면 저희의 조직경계 대상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의 재무제표도 바뀌게 되고 이 두 개를 계속 일치시킬 수 있게끔 이 보고 경계가 바운더리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그 기준을 갖고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의미는 진정성 있는 넷제로 로드맵인데, 넷제로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지금 온실가스 관련된 규제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배출량, 이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배출을 기업의 그 캐파에 맞게끔 변동해주는 허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BAU라고 부르는 것들은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온실가스 목표제에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기후변화 이슈들은 이렇게 회사의 그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앞에 그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그 1.5도씨를 지키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엄격한 그 목표 기준이 SBTI입니다. SBTI의 접근법은 다른 게 지금 현재 규제들은 기업의 생산력을 인정해주는 반면 SBTI는 우리 전 지구적으로 지켜야 될 그 기준을 하나로 두고 여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출액이나 아니면 생산시설이 늦는다고 해서 그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설정한 포인트가 있으면 쭉 선형 방식으로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게 SBTI고요. 이게 가장 엄격한 기준인데 이 기준을 사실은 모두 허용을 하면 스콥3까지 2050년에 제로를 시켜야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계획을 3까지는 다 설정을 못해서 1, 2만 우선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섹터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SBTI에서 제공하는 섹터 스페시픽 그 가이드라인이 일부 섹터에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주요 종속회사인 오일앤가스는 지금 현재 가입을 제한해 놓은 상태거든요. 왜냐면 섹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제너럴 섹터로 지금 현재는 정리를 해서 이 목표를 수립을 했고요. 매저러블 관련돼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BAU는 저희가 내년에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계속 이 양이 허용량들이 달라지는데 이 SBTI는 제가 목표를 선택한 타겟 이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저희가 넷제로를 선형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타겟 이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저희 회사가 정말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매각을 해서 이 배출량이 지금 현재 저희가 타겟을
설정하고 그 목표와 관련된 이행 과정들이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다시 재설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 목표의 끝은 5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저러블 관련돼서는 기준 연도의 배출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2021년이 기준 연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했고요. 타겟 세팅을 할 때는 니어텀과 롱텀의 형태로 얘네들이 제안해주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원투는 평균 이제 니어텀이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정도가 했을 때 10년 이내 연평균 4.2%씩 감축을 시켜야 돼요. 되게 엄격한 기준은 맞죠. 저희가 그 생산이 늘어날 것들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리고 매년 감축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롱텀의 경우에는 기준 연도 배출량의 90%를 감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SBTi는 그 과정에서의 상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프셋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언제? 그 마지막 연도가 됐을 때 90%를 감축을 하더라도 기업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줄일 수 없는 양들이 있거든요. 그 10%만 오프셋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프셋 전략을 감축하는 기간 동안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고, 그 다음에 스콥3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콥3까지 목표를 설정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은 전체 1, 2, 3를 다 합산을 했을 때 스콥3가 전체량에서 차지하는 게 40%가 이상이 되면 스콥3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SBTi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측정만 했고 아직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서 이 기준을 준용하되 그 활동 내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SBTi가 이니셔티브가 많아서 좀 설명을 편하게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넷제로 목표가 아주 심플하게 그려졌지만 저희 1, 2의 양은 앞전에 설명드린 조직 경계와 그 다음에 SBTi 기준으로 했을 때 1, 2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14%를 감축을 할 수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4.2%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5년을 지금 타겟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는 계속 시뮬레이션 중이고, 윗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고려를 해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자. 1, 2는 저희가 투자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감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자가 어쨌든 저희 회사의 지침이고, 그런 의미에서 설정을 이렇게 한 거는 저희 가스와 저희 회사와 플라즈마 이런 회사들의 전반적인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기준에서 40년 이내에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지금은 로드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단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좀 빨리 땡길 수 없는 게 아리백처럼 뭔가 PPA라든지 REC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에너지 믹스상 저희 나라에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시장에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사업장 효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 직접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LPG에 대한 감축 방법을 다른 이제 에너지원, 수소나 아니면 전기로 전환했을 때 감축할 수 있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REC나 아니면 PPA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저희가 아리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녹색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 과정에서 진정으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쓰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PPA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에너지원을 직접적으로 사올 수 있는 과정이 이제 되게 거래 과정들이 클리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해서 아리백을 좀 진행을 하자. 그 다음에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친환경 차량도 목표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상세가 10%가 남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상세 전략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넷제로를 이행할 수 있게끔 수단을 고민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방법인데요. 저희 회사별로 시나리오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반영이 됐지만 실제로 금액이 많이 차이는 안 나죠. 다만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공개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넷제로 계획을 SBTI로 이행을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손실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기준연도 기준에 약 196억 원의 이걸 절감하기 위한 비용들이 들어가지만 앞전에 저 위쪽으로 상향되는 것들은 저희 현재 수준의 사업을 지속하는 가정한 BAU를 설정했을 때 그 시나리오로 가면은 저희가 계속 이렇게 상장이 되고 비용들도 그만큼 계속 오른다는 거거든요.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가격들이 계속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그 넷제로 계획을 밑으로 내렸을 때는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인지 이런 전략을 취한다고 해서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시나리오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주회사로서 각사에 해야 될 업무는 무엇이냐? 결국은 저희 지주회사들이 사실 사업 비즈니스 상에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제로 저희가 가장 요번에 한 것들은 디스커버리 산하에 지금 말씀드린 케미칼, 가스, D&D,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콥 1, 2, 3를 모두 측정을 했어요, 올해. 그리고 지금 케미칼과 가스 같은 경우는 이미 넷제로 계획이 나왔지만 다시 재설정을, 재구축을 한 게 SBTI 기준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가장 도전적인 목표들을 한번 설정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다시 그 측정을 하고 목표를 수립을 했고요.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각사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ESG 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저희 현재 이 과제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다. 2번의 보고가 이 과제로만 벌써 들어갔고요. 향후에는 이 이제 SBTI 목표가 설정되면 설정된 것들, 그다음에 TCFD 보고가 있을 때도 ESG 위원회 모두 검토를 거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 하나당도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기후 리스크가 있는지를 식별을 하고 또 기회요인이 뭔지를 또 저희가 그 관리를 해가면서 모든 비즈니스들이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운영 전략.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저희의 주요 종속회사들이 넷제로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을 저희의 역할로 정의를 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콥3는 왜 산정이 중요하신지는 아시죠? 이 기후 문제는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 서플라이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측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발표가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스콥3에 대한 측정과 대외 공시 요구는 이제 지금 앉아 계신 투자자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른 거고 저희는 신뢰성 있게 이 정보를 측정해서 공시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 그 앞에서 말씀드린 종속회사와 그 다음에 공동기업들, 관계기업들의 스콥3까지 다 산정을 해서 했더니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스콥3를 측정하는 방법을 저도 이제 디테일하게 이 온실가스 전문가는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게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로 추정을 하냐면 금액으로. 그러니까 PKF랑 동일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측정하는 방법이 공급사가 직접 데이터를 주면 측정이 가능해요. 정확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케미칼이나 D&D 같은 경우는 직접 원투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원투를 저희 스콥3 했을 때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넣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 멀리에 있는 회사들이 채굴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운송하는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재료에 해당하는 비용, 구입한 원재료에 거의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내부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매우 정확하지가 않고요.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콥3는 범위도 높고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는지도 되게 전략도 짜기도 어렵고 데이터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만들고 그 인벤토리에 대해서 특정된 정보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이제 각각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런 과제를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현재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SK그룹 전체에서는 계속 투자를 통해서라도 이런 기술을 모색해보자. 답이 없지만 찾아가보자. 나도 안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진정성 차원에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취하면서 저희가 해당 그 넷제로 계획들을 이행해보자는 것으로 이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과연 회사의 재무 정보와 온실가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지를 좀 지주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랑은 다르게 투자적인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고민해봤고요. 그런 부분을 오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